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퓨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물질의 이동이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 솔벤트와 솔루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뭐죠? 솔루트가 이동하는 것은 디퓨전,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는 심플 디퓨전, 그리고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 그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디퓨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에요. 뭐가? 솔 루트가. 그쵸? 근데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그것을 역으로 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그리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이제 오스모시스 3투라는 겁니다. 3투는 주체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물, 솔벤트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가 주가 되는 거고요. 이 삼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 몸의 세포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selectively permeable한 막이고요. 그 상황에서 물을 통과시킬 수 있긴 한데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생체에서 어떻게 조절하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삼투입니다. 그래서 삼투는 전체 용액 솔루션에서 솔벤트의 이동을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바로 삼투라는 오스모시스고요. 물이 이동해 가는 통로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통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포 하면 포린 하면 구멍이죠. 구멍. 그래서 그 구멍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3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나 이 3투를 얘기할 때 must be a solute concentration difference either side. 당연하겠죠. 양쪽에 솔루트는 용질의 농도는 다르게 존재할 거고요. 용질의 농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물은 다르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은 물에 대해서 투과성이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야겠죠. 근데 투과성이 있긴 한데 선택적 투과를 한다는 전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솔루트가 있고 물 분자가 있는 상태에서 솔루트는 이동하지 못하면서 솔벤트인 워터만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전제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자체는 인퍼미어블하죠. 뭐에 대해서? 솔루트에 대해서. 그리고 농도는 다를 거고요. 솔루트 자체가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돼야만 이 오스모시스가 설명이 될 거고요. 뭐 오스모티컬리 액티브 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투적으로 활성이 있다.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물 분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루트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전제죠. 그래서 솔루트가 아무리 많이 존재해도 작은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멤브레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은 양쪽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똑같습니다. 물의 양이 많은 곳에서 물의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해 간다는 게 바로 삼투의 개념이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솔루트와 반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이 존재한다는 전제고요. 그리고 그 막은 용질, 솔루트는 통과할 수 없고 솔벤트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워터의 무브먼트, 움직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The net movement of water, 물의 전체적인 이동은요, more water예요. 그쵸? 물이 많은 쪽에서 less water, 물이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할 때 이 오스모시스라는 거는 water moves, 물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From area of low solute, low solute equal high water concentration에서 to high solute, high solute equal low water concentration. 그쵸?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 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삼투라는 거 주체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솔, 벤트, 물, 용매가 주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지라고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림으로 오스모시스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주머니 안에 369g/L의 스크로즈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189g/L의 스크로즈가 있어요. 스크로즈 자체는 솔루트죠. 용질이에요. 그쵸? 그럼 물은 당연히 바깥쪽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semi-permeable membrane 색이에요. 완전 퍼미어블한 게 아니고 세미 퍼미어블해요. 물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바로 삼투 효과라는 거고요. 삼투 압은 무엇이냐? 삼투가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물이 이동하는 힘이 강하면 압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압력이 높아진다. 그것은 그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농도의 물이 있는 쪽에서 물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힘, 압력을 osmotic pressur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Force surrounding a cell required to stop osmosis예요. 결국에는 솔벤트 밸런스라고 표현을 했죠. 왜? 물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 농도가 동일하게 된 상태면은 어떻게 돼요? 물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겠죠. 스탑 오스모시스. 삼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의 압력, osmotic pressure라고 얘기하는 거죠. osmotic pressure is the force surrounding a cell required to stop osmosis예요. 그러니까 삼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포 주변에 가해지는 압력이죠. can be used to describe the osmotic pool of a solution이에요. 물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higher solute concentration would require higher osmotic pressure죠. 무슨 얘기예요? 솔루트가 많이 들어있는 곳에는 물 분자의 농도가 낮겠죠. 그러면 밖에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삼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데까지의 압력이 채워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더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낮아져요?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pure water has an osmotic pressure of zero. pure water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작동하지 않는 제로의 상태입니다. 주머니 안에 솔루트가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들어있으면 물은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 안쪽과 바깥쪽의 물의 농도가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의 압력을 무슨 압력?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탑 오스모시스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오스모틱 프레셔를 각각 이제 측정을 해 본 거예요. 180mg per 리터의 스크로즈가 들어있는 것과 360g per 리터의 스크로즈가 들어있는 주머니 안으로 물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180보다는 360의 솔루트가 들어있는 곳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가려고 하겠죠. 양쪽, 안쪽과 바깥쪽에 밸런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당연히 오스모틱 프레셔는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겠죠. 더 이상의 삼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의 압력이에요. 그 안쪽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오케이?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삼투압도 높아지게 된다. 왜? 안쪽의 물의 농도와 바깥쪽의 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상태까지 물이 차 들어와서 압력이 높아져야 하니까요. 이러한 오스모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도의 개념을 몇 가지로 우리는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몰 농도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뭐 캐피탈하고 뭐 스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몰랄리티라는 거하고 몰럴리티라는 개념으로 농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몰이 무엇이냐? 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분자들이 갖고 있는 컴파운드들이 갖고 있는 무게를 말할 거예요. 그쵸? measure as a molecular weight in gram이죠. 그 컴파운드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gram으로 나타낸 것을 molecular weight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molecular weight에 해당하는 분자가 채워질 때의 요 원소의 숫자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몰이라는 개념입니다. Number of atoms in one mole is always the same no matter the substance.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아니 컴파운드들이 분자량 molecular weight만큼 되려면 이렇게 원몰이 되려면 원소 숫자는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게 1몰의 개념이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요 몰랄 솔루션하고 이제 몰럴 솔루션을 각각 만들 수 있는데요. 농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몰랄리티예요. 몰랄리티는 몰 솔루션 퍼 리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의 솔루트예요. 그러니까 1몰의 솔루트는 그 컴파운드의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분자량 퍼 리터가 몰랄리티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80이에요. 1몰랄 솔루션을 만들려면은 글루코즈 180g을 물 전체에 녹여서 1리터를 만들면은 그게 바로 글루코즈 1몰랄리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랄리티라는 거는 파이널 볼륨이 항상 얼마다? 1리터예요. 1리터에 180g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몰랄리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자나 항상 볼륨은 1리터고 들어가 있는 양은 그 컴파운드의 분자량만큼의 g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몰이에요. 몰. 캐피탈 몰. 그 몰은 몰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NaCl 같은 경우도 뭐 분자량이 58.5고요. NaCl의 1몰랄 솔루션은 58.5g의 NaCl이 물 1리터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볼륨은 솔루션의 양은 항상 얼마? 1리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t useful for discussion of osmosis. 실질적인 삼투에 대해서 논할 때는 요 몰랄리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분자량 숫자만큼의 컴파운드가 물에 포함되면은 전체적인 부피는 원래 커질 테니까 1리터에 58.5g을 넣어주면은 그 58.5g의 분자량만큼 실제 볼륨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 솔벤트의 분자와 솔루트의 분자를 다 합친 상태가 전체의 삼투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몰랄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실험이나 실험실에서 시약을 만들 때 이제 이론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분자량에 해당하는 양이 최종 볼륨 얼마? 1리터에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볼륨은 1리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삼투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농도고요. 그래서 solute concentration is different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So more water is used to make the 1 molar solution of NaC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 molar 농도의 솔루션, NaCl 솔루션을 만들면은 물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삼투에 해당하는 실제 농도는 뭐하고 일치하느냐? 여기 있는 이제 몰랄리티입니다. 몰랄리티는 똑같아요. 이제 몰레큘 솔루트의 몰, 그러니까 분자량에 해당하는 그람 수고요. 그게 리터 솔벤트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얼마? 1리터. 그러니까 파이널이 1리터가 아니고 1리터의 솔벤트의 분자량이 포함된 상태를 몰랄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몰랄리티는 1리터의 최종 볼륨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1 몰랄 솔루션은 take molecular weight in gram이 정확히 1리터의 물에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은 1리터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조건 물이 1이니까. 그게 바로 몰랄리티입니다. 몰랄리티는 파이널 볼륨, 최종 볼륨이 다 이미 분자량이 만큼의 컴파운드가 녹아져 있는 상태가 최종 볼륨이 1리터 인 상태를 몰랄리티라고. 몰랄리티는 물 1리터, 정확히 1리터 플러스 분자량만큼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은 never change죠. 그쵸? 물은 항상 1리터예요. 근데 몰랄리티는 물은 분자량이 큰 컴파운드는 물의 양이 감소할 거고요. 왜? 질량이 늘어나니까. 파이널이 1리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몰랄리티는 물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컴파운드의 분자량에 따라 전체 볼륨이 달라질 거예요. So you can compare solute concentration to predict the direction of osmosis입니다. 정확하게 물은 분자량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솔루트의 농도가 분자량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당연히 오스모시스, 삼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oes not depend on the chemistry of the solute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는 chemistry, 화학 물질의 솔루트, 용질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은 정해져 있으니까. how many particle이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지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죠. 분자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체 최종이 1리터가 되도록 물과 컴파운드를, 솔루트를 섞은 상태를 몰랄리티, 원 몰랄이라고 표현하고 1몰은 per 리터 솔루션이에요. 최종이 1리터라는 얘기고요. 몰랄리티는
g수 따루 분자량 물 1리터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물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몰 per 킬로그램 워터가 몰럴이 되는 거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몰랄리티는 일반적인 화학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몰럴리티는 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분자량만큼의 솔루트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삼투에 대해서 논할 때는 몰랄리티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몰랄리티의 개념에서 삼투 농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오스몰랄리티, 그쵸? 오스몰랄리티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왜? 물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분자량에 따라서 전체 볼륨이 조정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물에 중심을 두는 거죠. So, osmolality is total molality of solution when you combine all of the molecule within it. 그러니까 삼투 농도라는 거는 결국에 솔루션의 전체 몰럴리티를 말하는 개념이고요. 물 1리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자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360g의 글루코즈의 몰럴리티는 2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글루코즈의 분자량은 180g이에요. 180g의 2배죠? 당연히 1리터의 물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360g은 2몰이 될 거고요. 180g은 1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에 1몰, 180g의 글루코즈와 180g의 플럭토즈가 녹아 있다 그러면은 글루코즈는 1몰, 플럭토즈 1몰. 각각 서로 다른 삼투 농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솔루션의 농도는 삼투 농도는 2몰이 되는 거죠. 2 오스몰랄리티가 되는 거죠. 오스몰랄리티가 되는 거죠. 뭐 그림으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안쪽에 2몰의 글루코즈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1몰의 글루코즈와 1몰의 플럭토즈가 들어있으면 이 안쪽도 2몰 오스몰랄리티, 여기도 2몰 이 오스몰랄리티, 동일한 솔루트의 농도를 양쪽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물의 농도도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의 이동, 삼투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노오스모시스. 그 상태를 아이소토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소토닉. 아이소토닉의 개념 아시죠? 아이소토닉. 뭐 이온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온 물질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NaCl이라는 게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면은 Na와 Cl로 분리가 되죠. 이온 물질의 몰 농도는 각각의 해리된 이온의 농도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aCl이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Na, 소듐과 클로라이드로 분리가 될 거고요. 각각 1몰의 NaCl 솔루션이 녹게 되면은 그 솔루션은 Na 1몰, Cl 1몰, 토탈 1 플러스 1. 이 오스몰랄리티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헷갈리세요? 헷갈릴 거 없어요? 1몰의 NaCl. NaCl은 하나의 덩어리 상태입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서 녹았어요. 그러니까 NaCl 솔루션이라고 표현했죠. 물 속에 존재하는 Na와 Cl은 각각 1몰, 1몰, 소듐 1몰, 클로라이드 1몰. 그러니까 그 솔루션의 오스몰랄리티는 1? 아니죠. 2
오스모랄리티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렉트로라이트, 이온들을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오나이즈 된 상태에서의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를 표현을 한 건데요. 동일합니다. 이제 글루코즈 안쪽에 1몰이 있고요. 바깥쪽에 NaCl이 1몰이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코즈 1몰은 1 오스모랄리티죠. 근데 NaCl, 이온 물질화 될 수 있는 I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이온화되는 물질들은 Na 1몰, Cl 1몰. 결론적으로 이 오스모랄리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상태는 아이소토닉 상태가 아니죠. 3,2 압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바깥쪽이 높으니까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1.5 오스모랄리티, 1.5 오스모랄리티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스모랄리티, 삼투 농도가 높다, 삼투 농도가 낮다. 그런즉 물은 솔벤트는 농도가 솔루트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이동해 나가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앞에서 얘기했던 오스모시스라는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용질,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워터 컨센트레이션이 낮게 돼 있고요. 솔루트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워터 컨센트레이션이 더 많다는 거죠. 당연히 물은 솔루트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동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삼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삼투 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 각각의 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의 분자량만큼의 농도를 오스몰러리티 또는 오스몰러리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토니시티라고 해서 한국말로 긴장성, 삼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토니시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토니시티라는 거는 긴장. 긴장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질. 아까 앞에서 원 오스몰러리티 쪽에서 투 오스몰러리티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토니시티예요. 삼투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라즈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실험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오스몰리티 as 0.3몰의 글루코스 또는 0.15몰의 NaCl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0.3몰이나 NaCl은 1.5몰이에요. 근데 Na 1몰, Cl 1몰이니까 결국엔 0.15 플러스 0.15, 0.3이 되는 거죠. 두 개는 동일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아이소 오스모틱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아이소토닉, 뭐 아까 더 이상 삼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소금이 들어있는 양은 0.9g NaCl 100ml 워터니까 0.9%의 이제 노멀 셀린이 우리 몸에 이제 일반적인 소금의 농도고요.
5% 넥스트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5g의 글루코즈가 100ml의 물에 녹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니시티라는 이러한 개념은 tonicity is the effect of solute concentration on osmosis of water 라고 표현했는데요. 결국엔 솔루트의 퍼센트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0.3몰의 글루코즈 솔루션하고 0.15몰의 NaCl 솔루션은 서로 there is will be no net movement of water. 물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동일한 오스모lar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투 농도를. 그런 상태를 아이소토닉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요 아이소토닉이 깨진 거, 아까 토니시티라고 얘기한 그 상태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고장액, 저장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토니시티예요. 근데 아까 안쪽이 1 오스모lar리티고 바깥쪽이 2 오스모lar리티면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었죠. 농도가 높은 상태. 그러면 그 상태는 토니시티에서 고장액 상태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게 바로 토니시티야. 토니시티. 긴장성 또는 삼투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토니시티 takes into account the permeability of the membrane to the solute. 당연히 멤브레인은 솔루트에 대해서 퍼미어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전제가 있고요. If the solute can cross the membrane, the tonicity will change라는 얘기죠.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죠. RBC를 레드 블러드 셀이죠. 적혈구를 0.3몰의 우리아 솔루션에 놓아두게 되면 tonicity will not be isotonic. 그러니까 삼투성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동일한 상태. 노 오스모시스, 삼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아이소토닉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레아는 can cross the RBC and draw water within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레아는 RBC 안으로 이제 크로스해서 들어올 수 있고 물을 이제 빼내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레아가 RBC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RBC는 빵빵해져서 빵 터지게 될 거예요. 그쵸? 아이소토닉 상태가 아니니까. 요런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저장액이 되겠죠. RBC 안에 농도가 더 높으니까요. 왜? RBC는 안에 소금이 얼마 들었어요? 생체에는 NaCl이 0.9. 아이소토닉. 삼투가 발생하진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RBC 안이 바깥쪽보다 높으니까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RBC는 빵빵해져서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lution with a lower solute concentration이죠. 솔루션, 바깥쪽의 솔루션에 솔루트가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를 하이포 오스모틱 아니면 하이포토닉. 하이포가 나오면은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저장액이죠. 저장액. 하이포 오스모틱, 하이퍼토닉. 삼투성이 낮은 상태. 그러면 물이 will pull water into the cell이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셀이 빵빵해서 터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반대. 솔루트에서 하이어 솔루트 솔루션이 하이어 솔루트 상태에 있을 때 솔루트가 높게
높은 농도로 있는 상태를 하이퍼 오스모틱 또는 하이퍼 토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상태는 바깥쪽의 농도가 안쪽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죠, 세포에서. 세포는 쭈그러들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토니시스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삼투성, 긴장성이라고도 한국말로 논문 사전을 찾으면 긴장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삼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아이소토닉, 하이포토닉, 하이퍼토닉 상태가 되죠. 등정 상태에서 안쪽 농도가 더 높은 상태, 바깥쪽이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솔루션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 상태가 솔루트가 낮은 하이포토닉 상태에서 물이 높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이퍼토닉, 바깥쪽에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원리, 오스모시스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고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심플하게 드리게 되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짠 음식들 먹게 되면은 어때요? 물을 많이 먹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을 먹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NaCl의 농도가 높아질 거고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 혈액 내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세포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세포 간질 쪽으로 물을 많이 보충을 해서 희석을 시켜야지 더 이상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어느 정도가 돼서 세포 안으로 물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토니시티의 개념에서의 우리 몸의 신체에서의 수분 조절을 예로 들은 겁니다. 우리 몸에는 대부분 다 이 삼투에 의해서 그러한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예가 바로 이 블러드 오스몰러리티예요. 블러드의 삼투 농도죠.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특히 뉴런, 신경에서는 요 삼투 농도가 깨지게 되면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요. 그 수용체 이름이 바로 요 오스모 리셉터고요. 삼투 수용체. 직접적으로 하이포살라무스의 시상하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이포살라무스에 연결이 돼서 요 오스모 리셉터가 오스몰러리티 변화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요.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은 삼투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무슨 개념이에요? 하이퍼토닉이 된다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에서 물이 바깥쪽에 솔루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오스몰러리티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소변 배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기억하세요. 디하이드레이션. 생체에서 물이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삼투 농도는 높아진다. 오스몰러리티 increase. 오스모 프레셔 increase. 그걸 인식해주는 수용체는 오스모 리셉터다. 오케이? with a lower plasma osmolality. 플라즈마 혈액 내에 삼투 농도가 낮아진 상태예요. 삼투 농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장액 상태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오스모 리셉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So more water is excreted in urine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여유 있게 된 상태죠. 세포 안에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변 배출을 증가해서 물의 양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하튼 오스모 리셉터라는 거는
우리 몸이 탈수된 상태, 디하이드레이션 된 상태를 인식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디하이드레이션 된 상태를 오스몰러리티가 증가한 상태, 삼투 농도가 높아진 상태라는 거고요. 오케이. 하이어 플라즈마 오스몰러리티, 로어 플라즈마 오스몰러리티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블러드 볼륨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블러드 볼륨이 감소하니까 우리 몸에서 느끼긴 탈수죠. 플라즈마 오스몰리티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오스몰 리셉터가 반응을 합니다. 어디서? 하이퍼살라무스에서. ADH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드레너 다이우레틱 호르몬이에요. 항이뇨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키드니에서 소변 배출을 막겠죠. 갈증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겠죠. 오케이? 워터 인테이크, 물의 흡수는 증가되고 물의 저장도 증가되고, 적당히 물의 양이 확보가 되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더 이상 이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정지시키겠죠. 이게 우리 몸이 탈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ADH가 작동하는 건 키드니니까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삼투의 농도, 오스몰러리티가 변하게 되고요. 그 삼투의 현상을 가지고 몸의 수분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막이 존재를 하고 그 막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투과성을 가진다. 그리고 물이나 특정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자의 생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3투예요. 3투. 오스모시스. 그 개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3투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3투 농도라는 거예요. 오스몰러리티. 우리 몸에서 탈수가 발생하면 3투 농도는 높아진다. 물의 흡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정리를 꼭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